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상금이나 보상금 같은 목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있죠. 이거 받으면 이번 달 수급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1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을 때 실제로 수급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공모전 입상이나 기타 사유로 상금을 받게 됐을 때 이게 수급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이나 기타 비정기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번 달 소득이 늘어나서 수급비가 바로 줄어든다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공모전 상금이나 보상금처럼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들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재산들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총재산액이 거주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보유하신 총재산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총재산이라는 건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현재 보유하신 모든 재산을 합쳐서 8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도 수급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한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재산만 놓고 보면 500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소담 씨가 서울에 살고 계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주거용 재산 5천만 원, 금융재산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공모전 상금 100만 원을 받으면 금융재산이 총 300만 원이 되는데요. 서울의 기본재산액이 9,900만 원이니까 이소담 씨가 보유한 총재산 5,300만 원은 기본재산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게다가 금융재산 300만 원은 생활준비금 공제액인 500만 원보다도 적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금을 받아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총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금융재산이 100만 원 남는다면 여기에 월 6.26%를 곱하면 월 62,600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거기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실제 사례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김소담 씨가 세종시에 살고 계시고 주거용 재산 7,800만 원과 생업용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종시의 기본재산액은 7,700만 원이에요. 주거용 재산 7,8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월만 4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참고로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니까 영향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무조건 수급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영향이 없고 설령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산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게 그 달 소득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받은 달에 바로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상금 같은 비정기적인 금액은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영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확인조사 때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큰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환수 문제 같은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담당자분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 상황을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주실 겁니다. 이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조회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요구 불예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금융재산 조회는 계좌당 10만 원 이상인 것만 조회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좌는 조회되지 않아요. 질문자분의 경우 100만 원 정도의 상금이라면 현재 보유하신 다른 재산과 합쳐도 기본 재산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인 가구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본 재산액이 최소 5,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 제500만 원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신 모든 재산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타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본 재산액에서 차감이 가능하지만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본 재산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공모전 상금 같은 비정기적인 수입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고 총재산이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고요. 혹시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금을 받으셨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고 그 노력의 결과가 수급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